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비공식적인 제로 코로나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연속 3일 동안 차이나 전기차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4%고요. FOMC 회의 발표 후 미국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현재 17%고요. 국내장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개인들은 1,400억을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근래 코스피는 외국인들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원을 찍었지만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과거 월봉을 보시면 60일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60일선 빨랫줄을 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엊그제 FOMC 회의에서 파월 어르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가를 폭락시켰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통상 성명서가 비둘기파적일 경우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고요. 성명서가 매파적일 경우에는 기자회견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균형을 맞췄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성명서에는 비둘기적이었고요.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어요.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연설 원인은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인터뷰 중 기자가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왔고 앞으로 느려질 것이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고 속도는 이제 덜 중요해졌다. 앞으로 인상 속도보다 금리를 얼마나 더 높게 올리고 얼마나 더 유지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해서 그날 주가는 폭락하고 말았어요. 시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최고점을 5%라고 예상했는데요. 파월은 5%가 넘을 수 있다라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고요. 비록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5%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요, 오늘 실업자율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0.1% 높게 나왔고요. 기업들은 감원에 대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채용을 중단했고요. 미국의 2위 차량 호출업체 리프트는 전체 직원 중 13%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채용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애플도 거의 모든 고용을 중단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차량 호출업체인 리프트는 이날 전체 직원의 13%를 감축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지했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 직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또 스타트업과 금융기업도 감원에 착수했고요. 명상 수령 관련 앱캄과 배달업체 고퍼트도 인원 감축 대열에 합류했고 모건 스탠리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50명을 내보내기로 했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칼바람이 불고 있고요. 실업자가 증가하면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경이로운 급등을 했는데요. 무려 6.3%나 올랐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요. 제로 코로나 정책만 완화된다면 연말까지 22,000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폭등을 했는데요. 화천기술만 마이너스 0.1%로 하락했고요. EV에너지는 6.96% 상승, CATL은 5.28%, BYD는 4.63%, 천체리튬이 8.36%로 많이 올랐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가 8%대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바이두는 14%까지 급등했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에서 열린 한 비공개 회의에서 전직 국가보건관리가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가 임박했다고 예측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하고요.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커서 대외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10월달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3배가 넘는 약 22만 대를 판매하여 중국 1위 자리를 굳혔다 하고요.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20만 대를 돌파해서 올해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234%가 급증한 140만 대를 기록했답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와 달리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아디는 배터리 생산량도 전기차와 같이 급증했고요.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항공편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할 뜻을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항공 관련 민간 감독기구 및 정부 기관의 이른바 일시 운항 정지를 끝낼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답니다. 독일의 솔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날 기고문에서 중국은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경제 상대국이고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독일의 친중 행보로 유럽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답니다. 국제 정세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유럽 우방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러한 견제 속에서 독일은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이번에 강달러 정책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경제와 화합하지 않고 미국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으로 유럽 동맹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하루빨리 제로나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서 우리 차이나 전기차가 전고점 2만원을 돌파해 22,000원에 안착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